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도 이건 못 참죠. 스티브 유 13일 나라가 엉망진창 아수라장인 틈을 타고 또 하나의 황당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건 모든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빤스런했던 스티브 유 씨가 재판에 승소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건 또 뭔가 하는 짜증을 동반한 우라가 또 밀려왔습니다. 정말이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부가 등장하자 벌어지는 신박한 일들이 그저 어이없기만 합니다.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병역 이행을 앞두고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인이 된 가수 스티브 유.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막아왔는데요. 8년째 이어진 법정 싸움에서 항소심 법원이 유 씨에게 국내 체류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스티브 유 씨는 20여 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이 확정돼도 그의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990년 후반 큰 인기를 얻었던 댄스 가수 스티브 유 씨, 한국 이름 유승준. 사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두 번 다시 불러주지 말아야 할 텐데요. 한국 국적을 버린 자에게 한국 이름이 웬 말입니까? 그는 군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요. 이런 모습을 본 국민들의 분노는 극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활동하면서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모두가 배신감이 든 건데요. 아름다운 청년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사회적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는 유 씨를 입국 금지시켰는데요. 미국에 살던 유 씨는 13년 뒤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성역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비자를 안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자 이듬해 LA 총영사관은 제대로 심사 절차를 거쳐 또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유 씨는 기필코 한국 땅을 밟겠다고 2차 법정 다툼을 시작했는데요. 1심은 유 씨가 최전방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다며 입국을 금지했는데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유 씨가 첫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자라고 해도 38살이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국민 여론을 알고 있어 오래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 헌법과 법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지만 유 씨는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 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병역 기피자는 법무부 장관이 국내 체류를 막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 비자 발급은 단 한 번에 그칠 수도 있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판결은 입국 허용이 아닌데요. 그냥 비자 발급에 관한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인 겁니다. 처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결인데요. 그냥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그걸 거부한 게 법적 절차에 어긋났다고 본 거죠. 현재 병무청과 국방부는 스티브 유를 입국 불허 리스트에 올려두고 있는데요. 사실 승소해도 상황은 바뀔 게 없는 겁니다. 그가 승소를 했고 설령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공항에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는 입국 불허 대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한국에 입국하려 하는 걸까요? 예전의 기억을 잊지 못해 다시 한번 인기를 누려보고 싶은 탓일까요? 어찌 보면 그가 원하는 건 취업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한국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는 게 목적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져버리고 권리만을 누리겠다는 이 사람. 그의 이름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였습니다. 참,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예, 가만 놓아두면 이쪽에 득점 포인트가 될 건데. 이쪽이 어디죠? 보수 여당 쪽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득점 포인트가 될 판인데, 네. 왜 굳이 이걸 백지화한다는 소리를 해서 마치 이쪽이 골리앗처럼 보이고,
저쪽이 다윗처럼 보이도록 만드느냐. 사실은 저쪽이 골리앗이었고 이쪽이 다윗인데 이 보면요. 처음에 그 이제 민주당에서 이 원안에서 민주당 아니 뭡니까? 중간에 강화의 IC를 한 대 만들자. 그래서 L자처럼 휘어지도록 만들자 이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 나오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예, 예. 나도 얘기 좀 합시다. 그 예, 예. 어떻게 진행자 한 표를 드리고 아니, 그 편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에 이란 이하 민주당은 다 나와 있어요. 아, 그거 조선일보 말이고 사실관계는 또 저희가 또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선일보 아니라니요. 아니, 그 얘기입니까? 조선일보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L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니란 조선일보가 이야기도 그러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취재를 해서 내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조선일보 보도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토론을 나하고 얘기예요. 해야지 왜 사회자하고 싸워? 아니 사회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여기 내가 앉아 있어요? 아니, 제가 뭐가 내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예. 그 발언의 신중을 좀 해줘요. 이게 예. 진행자가 아니, 발언 그런 충분히 들어도록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쪽 편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초리 맞아라. 말씀하십시오, 전 변호사님. 지난 12일 KBS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생방송 도중 보수 논객을 자처하는 전원책 변호사와 진행자인 최욱 씨와의 언쟁 내용인데요. 이 찍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급발진해 우겨대기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됐습니다. 자신이 아는 게 세상의 전부인 양 입에 거품을 물며 떠들어댔는데요. 신문도 골고루 구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구하기 위해 물타기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맹신해 벌어진 해프닝이었는데요. 조선일보가 거짓말로 취재해 내놨다는 말입니까라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이 그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김건희 씨 처가 카르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울상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물타기하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애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이 드러나며 스스로 무너져 가는 중이기 때문인 거죠.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은 폭망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우리 당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려 국책사업, 도로 노선을 엿가락처럼 희게 만들어서 일가의 땅값을 올리는 시도 자체가 전례가 없고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사업을 활용해 자기 재산을 축제하려 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진상규명 TF가 만들어진 만큼 차차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지만 이미 밝혀진 의혹만으로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진다면 이것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심각한 게이트로 비화될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견대로 여당에서는 거부 의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사안을 밝힐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오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대통령실 출신 차관, 도로국장 등 관계자들에게 이 사안의 경위와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차후 국정조사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다면 특검까지 불사할 것입니다. 오늘은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당과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내되 합의가 안 될 시에는 단독으로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은 국회에서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인수위 과정에서 교묘하게 노선이 바뀐 데 대해 누가 개입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사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야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야당답게 책임있게 발언하고 행동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